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우루과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제어하며 아라오호와 펠레스트리를 활용한 지공 전개에 중점을 둡니다. 지난 에콰도르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면에서는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벤탄쿠르와 발베르데가 경기 장악에 나서며 중원을 지배하지만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 만한 패스 플레이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 창출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누네즈는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공격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히메네스와 부에노가 중심을 잡아 후방의 안정감을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수비력을 공격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콜롬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디아즈와 하메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직전 칠레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콜롬비아의 공수 전반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 아리아스의 전진 패스는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모이카의 과감한 오버래핑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루쿠미와 산체스가 안정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레르마와 리오스가 수비 가담에 집중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콜롬비아는 공수 밸런스 면에서 우루과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루과이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치르겠지만 창의적인 공격 자원이 부족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롬비아가 보다 효과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우루과이를 압박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콜롬비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페루는 최근 경기에서 주로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측면에서 레이나와 플로레스의 빠른 침투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과의 직전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하며 공수 전반에서 약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나가 유일하게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체적인 팀플레이는 주로 롱볼을 활용하는 단조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아라오호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라인의 조율과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의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는 수비 안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전방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칠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발데스와 다빌라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직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도 0대4로 패배하며 수비와 미드필드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바르가스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마리판과 쿠세비치의 호흡이 부족한 모습이 두드러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는데 실패했습니다. 칠레는 보다 조직적인 수비와 공격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되며 현재의 경기력으로는 득점력 향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양팀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며 승리를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루는 특유의 속공을 통해 찬스를 만들고자 하겠지만 정교함이 부족한 플레이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칠레 역시 지공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의 연계 플레이 부족과 수비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의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를 살리지 못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득점이 적은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온두라스는 주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리바스와 로드리게스의 측면을 활용한 속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직전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공격에서는 윙어들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바레즈와 로사노는 전방에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온두라스의 수비진은 말도나도와 베가가 중심을 잡아 비교적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플로레스와 아리아가 역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팀의 뒷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확실한 해결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편 멕시코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우에르타, 피네다, 알바라도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즐기는 팀입니다. 직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2-0 승리를 기록하며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최전방에 자리한 히메네스가 중심 역할을 맡아 득점뿐 아니라 연계 플레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의 플레이는 멕시코 공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알바레즈와 로모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밸런스 덕분에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바스케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몬테스와 레에스가 조직력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온두라스에 비해 전력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측면과 중앙에서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온두라스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온두라스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전술적 다양성과 공격 자원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는 경기 내내 점유율과 주도권을 장악하며 상대를 압박할 것이며 온두라스는 수비적인 태세를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 창의적인 움직임과 결정력이 부족한 온두라스는 멕시코의 강력한 수비 라인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멕시코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비교적 득점이 적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셰이다예프와 바라모프를 중심으로 한 짧고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는 1-3으로 패하며 수비에서 치명적인 조직력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특히 엠넬리의 결장이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원에서의 창의적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사예프는 현재 팀 내에서 유일하게 빌드업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는 다소 역부족입니다. 후세이노프와 맘마도프는 수비진에서 경험과 안정감을 더하려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첩한 속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경기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에스토니아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시냐브스키와 야콜레프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스웨덴과의 직전 경기에서 0-3으로 패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과 역습 전개의 완성도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니에르는 전방에서 연계와 공간 창출에 능숙하지만 실제 득점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트의 부재는 팀의 공격 패턴을 단조롭게 만들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매치와 탐이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지만 공격적인 부담을 덜어줄 중원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경기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볼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지만 에스토니아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에 막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 속에서 기회를 엿보겠지만 역습에서의 완성도 부족과 공격 자원 부재로 인해 득점 기회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양상은 대체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의 득점력 부족을 고려하면 득점이 적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